안녕하세요. 홍하상 작가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30몇 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일본의 강소기업, 일본 최고의 분야별 가게들, 생선 초밥집부터 선술집, 교세라, 오므론, 시마즈 제작소, 마쓰시다 기념관 같은 세계적인 강소기업들, 또 일본 전국의 명망 있는 가게나 기업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한 30년 동안 200번 정도를 일본을 다닌 것 같습니다. 중국도 지금까지 수십 번 다니면서 중국도 오래된 가게나 기업들을 조사했죠. 유럽도 한때 제가 파리도 살아봤고, 또 유럽도 다니면서 럭셔리한 명품 가게들, 또 럭셔리한 기업들을 많이 조사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한국의 이 대단한 기업인들도 많이 계신데,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 현대그룹을 창업하신 정재훈 회장님, 또 기타 우리나라의 국가를 경제발전의 초석을 만들고 국가를 발전시킨 가장 중요한 산업을 창조하신 우리 박정희 대통령 을 비롯한 책을 썼고, 또 일본도 오사카 상인들, 교토 천년 상인, 긴자 상인, 일본의 상도 같은 시리즈를 썼죠. 또 유럽은 유럽 명품기업의 정신이라는 책을 써서 스위스에 있는 강소기업들이나 파리의 명품기업들, 또 영국 런던의 명품기업들, 독일의 이 강하고 아주 세계적인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대한 책을 낸 적도 있습니다. 또한 역시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 미국은 참 정말 범위가 넓죠. 이렇게 해서 한국, 일본, 중국, 유럽, 미국,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약 한 5,000회 정도 그동안에 제가 보고 느끼고 책으로 쓴 내용, 책을 지금까지 한 35권 정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역사적 배경 하에서 기업들이 탄생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교토의 천년 상인 혹은 교토의 명망 있는 강소기업들을 말씀드리는 시간인데, 지금부터 교토에 있는 니시키 시장, 소위 1603년에 문을 열었는데, 일본의 롯데마트나 이마트인 이토요카도나 이온 같은 메가마트들이 니시키 시장 앞에서는 울고 왔습니다. 재래시장인 니시키 시장을 당하지 못해가지고 메가마트들이 물러난 겁니다. 그 정도로 강한 시장이 니시키 시장입니다. 니시키 시장은 제가 지금까지 100번 이상 가본 것 같은데, 니시키 시장은 1603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 문을 연 배경은 덕천가강, 소위 독과 막부가 1600년도에 새끼가하라 전투에서 9월달에 서군인 소위 풍신수길의 군대 미시나리가 그때 지휘관으로 나왔죠.를 전멸시킴으로써 교토까지 밀군 들어갔죠. 다 3년 만에. 그래서 교토에 이조성을 짓습니다. 이조성 가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건 관광상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이조성을 짓고 나서 그 이조성에서 근무하는 관리들이 많죠. 그 관리들을, 사무라이들을 매겨 살리기 위해서 배후 시장을 여는 게 바로 니시키 시장입니다. 이게 1603년에 탄생이 됩니다. 정부가 시장을 낸다고 하니까 일본 전국에서 명망 있는 상인들이 그 니시키 시장에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니시키 시장에는 125개의 점포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고, 그 기록지는, 시장의 전체 기록지는 480m입니다.
거기서 이제 제일 오래된 시장은 가게는 오래된 가게가 칼가게죠. 부엌칼 가게인데 부엌 쪽. 서기 1560년인가요? 한 450년 정도 역사를 가진 그 칼가게죠. 일본에서 제일 오래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선 초밥집인 이오마타가 1617년에 문을 열었으니까 지금 400년 좀 넘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미식장의 그 전통 있는 아주 관로 있고 실력 있는 가게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니시키 시장 안에 있는 그 고등어 초밥, 고등어로 초밥을 만듭니다. 고등어는 뭐 발효 쓰시지만은 그 고등어 초밥집을 문을 연 이오마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오마타를 한 12년 전에 처음 가서 거기 가서 먹었는데 그 5개를 주죠. 1인분에 가격은 1460엔이고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스시는 동경 스시입니다. 에도마의 스시라고 해서 10개를 주죠. 그건 발효 스시가 아닙니다. 그냥 생선을 잘라 가지고 회로 해서 주먹으로 해서 니기리 해 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 오사카나 교토 스시는 이 발효 스시입니다. 발효 스시를 발효시키죠. 그래서 사실 그거 먹으면 마실들이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맛을 굉장히 잊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켰죠. 1인분 1460엔 5개. 밥알 수가 많습니다. 동경 거는 10개 주는데 신거 밥알이 적죠. 여기는 뭐 밥알이 한 280알 정도 되니까. 딱 이제 1인분을 시켜가지고 그냥 손님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니까 딱 밥알을 딱 씹어보니까 한 2입, 3입 씹었는데 밥알의 향기가 혓바닥에서 씹으면서 오장육부까지 퍼져요. 그러니까 이 스시 밥알은 너무 물러도 안 되고 너무 돼도 안 됩니다. 딱 그 중간에 그 적당히 씹는 그 느낌이 있으면서 향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향기가 쫙 퍼졌어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이야, 밥알의 향기를 이렇게 살리는구나. 그리고 초밥 위에는 고등어를 얇게 잘라서 이렇게 올려서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하얀 다시마, 흰 다시마를 덮었죠. 그 이유는 다시마가 좀 미끌미끌 하기 때문에 씹으면 목구멍에 술술 잘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넣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고등어 그 슬라이스는 이게 발효된 건데 보통 여름에는 한 48시간 물에 담갔다가 건조시킨 거고요. 겨울에는 한 24시간 정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덮는 거죠. 그래서 이 밥과 밥알과 고등어 초밥의 고등어의 콜라보레이션, 그리고 거기에 아이들 더 붙여갖고 하얀 다시마를 덮었던 거. 우선 이 밥알을 씹으면서 맛이 일단 대단하다라는 걸 듣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덮은 고등어가 비린 맛이 나야 되는데 비린 맛이 전혀 안 나고 서로 밥과 조화를 잘 이루었다. 그래서 내가 다 먹고 나서 점수를 혼자 매겼는데 99.9를 줬습니다. 일본 전국의 초밥집을 뭐 수천 군데 가봤죠. 가봤는데 거의 최상의 실력이었습니다. 국물도 팔죠. 국물은 이제 아카다시 좀 약간 매운 된장국이죠. 460엔입니다. 일본은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가 문란합니다. 된장국도 다 정확하게 돈 받아버려요. 된장국 맛도 상당히 뛰어났고. 그래서 제가 다 먹고 난 다음에 99.9를 줬는데 0.1을 뺀 이유는 그 초밥이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한테 줬던 그 접시에 물방울이 하나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0.1을 뺀 겁니다. 그 물방울만 지우고 나왔으면 100점인데 다 먹고 나서 주인을 불러가지고 내가 이 초밥을 먹어봤는데 초밥 맛이 기가 막히다. 이 쌀이 고시히카리냐 히토메보레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번에 하는 말이 한국에서 왔냐고. 그랬더니 왜 한국 사람은 고시히카리하고 히토메보레밖에 모르냐. 일본에 쌀의 종류가 몇천 종이 있는데, 그리고 초밥을 만드는 이 쌀은 고시히카리나 히토메보레가 아니다. 보통 다 거의 다 그렇다. 그 쌀의 품질이 좋지만은 초밥에 맞는 쌀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초밥에 맞는 쌀을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전문적인 영역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딘데 그랬더니 영업 비밀이니까 밝힐 수는 없는데, 단 우리는 그 쌀을 우리 집에 납품하는 가게가 있는데
우리 집이 400명이 넘다 보니까 그 납품하는 그 사람 쌀 업자도 100명이 넘었다. 그래서 매월 1일 날 쌀 샘플을 갖고 와서 자, 이번 달에 이 쌀을 넣겠습니다. 지난달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둘이 앉아가지고 날쌀을 들어서 씹어보고 아, 이거 향기나 이 쌀의 강도나 맛이나 이런 게 지난달 거와 똑같다고 생각되면 그걸 받아서 쓰는 겁니다. 그걸 매달합니다. 그냥 갖다 주니까 뭐 지난달에 넣은 거나 이번 달에 넣은 거나 똑같으니까 뭐 똑같겠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그렇게 해서 그 쌀만 쓴다는 겁니다. 그 제가 뭐 그 쌀 나중에 뭐 물어봤더니 가르쳐 줬는데 뭐 듣도 보도 못한 쌀이에요. 이 품종이. 뭐 쌀의 품종이 워낙 많으니까 이거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그 밥맛이 좋냐. 그랬더니 그거는 그 밥을 하는 이 노하우인데 그 오사카에서 제일 스시를 잘하는 집은 그 요시노 스시집하고 스시만 두 집입니다. 이 집은 공통점이 장작불로 가마솥에 밥을 불을 떼서 만드는 겁니다. 그 확실히 밥맛이 틀립니다. 근데 이 집은 뭐 장작불로 떼진 않지만은 자기네가 갖고 있는 뭐 전통 방식은 아닌데 뭐 그냥 우리처럼 그냥 가스에다가 밥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뛰어나고 그다음에 그 거기 덮인 고등어가 이게 맛이 기가 막히니 노하우가 뭐요? 그랬더니 그 교토에서 우리나라 동해 쪽을 바다보고 있는 와카사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 와카사에서 보통 생선을 고등어를 잡아다 지금까지 썼는데 자기가 지금 22대째인데 그 80년도에 자기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동경에 가서 남해 초밥집에 가서 3년 동안 초밥집에서 종업원 생활했습니다. 그러면 이 교토의 천년 상인들의 공통점이에요. 남의 집 살이를 반드시 3년 시킵니다. 인생이 짜고 맵고 시고 어렵다는 것을 남의 집 살이를 시킴으로써 느끼게 한 다음에 대를 잇게 합니다. 그게 일본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의 집에서 와서 자기가 가게를 물려받는 게 80년도인데 80년도에 이요마타 사장이 54년생입니다. 제 또래죠. 그래서 이 중간 물려받아서 80년도에 이 와카사 바닷가에 나는 그 생선을 사다가 고등어를 사다가 해보니까 어느 날 뭔가 맛이 조금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70년대 후반에 일본의 미나마타병이라는 바닷가에 사는 생선이 등뼈가 휘는 병이 생겼습니다. 이게 공장들의 그 공해가 연기가 올라가서 바닷물에 떨어져 가지고 이 생선들이 그 변형이 된 거죠. 이거가 있는 영향 때문에 고등어 맛이 좀 달라져서 이 사람이 그 고등어를 옛날 맛과 똑같은 걸 찾으려고 여행을 떠나가지고 일본의 북쪽으로 가서 뭐 센다이부터 시작해서 뭐 후쿠시마를 거쳐갖고 저 위에 아오모리를 해서 북해도까지 가서 고등어를 전부 사다가 해봤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방의 맛이 강해지기 때문에 자기가 팔던 것과 틀리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 사할린까지 가고 그랬는데 사할린 거는 지방 맛이 너무 강해서 못 쓰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저 우리 시모노세키 쪽까지 와서 고등어 했는데 비슷한데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좀 뭐 점 좋은데 찾아보자. 그래서 결국 제도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귀포에 와가지고 서귀포 수협을 지나다가 고등어 파는 걸 보고 그 고등어를 사서 초밥을 만들어 보니까 자기네들이 과거에 팔던 고등어보다 품질이 조금 좋았지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오늘날 이요마타의 고등어는 제주도 서귀포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국산을 먹으려고 뭐 비행기 타고 일본까지 간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집이 제가 잘 아는데 제가 이런 말 했습니다. 지금 역사가 400년이고 일본에서 제일 오래된 초밥집이면 이거 프랜차이즈로 하면 대박 날 것 같은데 왜 그런 거 안 하냐? 지점이 몇 개나 있냐? 그랬더니 지점 하나도 없습니다. 이 가게 하나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럼 프랜차이즈를 해야지. 그랬더니 저는 그러한 제의를 지금까지 무지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고등어라는 거는 부패가 빠른 생선이기 때문에 교토 역사, 이 교토역은 주식회사입니다. 일본의 동경역도 주식회사입니다. 이 교토역 주식회사에서 그 가게들이 가게 무지하게 많은데 그 가게에서 생선 초밥을 하루에 한 100개씩만 납품해 달라고 값을 1460엔이면 한 1000엔 정도에 주문을 받았는데 하루에 100개에 1000엔이면 하루에 10만원이 됩니다. 하루에 100만원이죠. 그러면 한 달이면 뭐 3천만원이 3천만원이 되고 1년이면 3만 9천만원이 되는데 돈은 좀 되는데 그걸 안 한 이유는 고등어가 부패가 빠른 생선이기 때문에 이게 아침 9시에 디스플레이가 되려면 8시에 도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일본의 그 납품하는 그 납품업자들의 그 판매 특징은 받아가지고 8시간이 지나면 다 전량 폐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하고 좀 틀리죠. 빠르죠. 그 폐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아침 9시에 디스플레이 갖고 오후 5시가 되면 이제 8시간 경과한 건데 때때로 4시 57분에 자기네 집에 고등어 초밥을 사가지고 그걸 갖고 가서 신간센을 타고 동경으로 가기 위해서 동경에 신간센을 타고 갈 때 이게 부패하는 수가 있다. 따라서 만에 하나라도 손님이 먹고 배탈이 나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많이 팔아서 돈을 버는 것보다 차라리 신용을 지키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대단한 그 상인 정신이죠. 그래서 자기네는 일제 프랜차이즈도 안 하고 뭐 그런 걸 안 하고 있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소금물에 절인 그 고등어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쉽게 부패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날고등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리스크를 안으면서 자기네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22대를 지금까지 400년을 버틴 그 비결이죠. 비결인데 이 사람들은 그 특징이 제가 그 사람한테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거 팔아서 400년 했으니까 돈 많이 벌었겠다 그랬더니 400년 했는데 돈을 안 벌 수가 있겠냐. 번다. 그러면 당신은 취미생활도 뭐 하긴 할 것도 뭐 하시오. 골프 칩니까? 그랬더니 골프 안 칩니다. 술 먹습니까? 술 잘 안 먹습니다. 담배도 안 핍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골프 치고 술 담배 할 시간도 없습니다. 이거 하려면 연구해야 됩니다. 연구. 그래서 아니 400년을 연구했는데 뭘 또 더 연구합니까? 그랬더니 시대는 변하고 고등어 맛도 변하고 쌀 맛도 변하고 기후도 변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변하는 시대에 변하지 않는 맛을 그대로 고수하려면 연구해야 된다. 그 대목에서 제가 아주 굉장히 놀랐는데요. 니시키 시장은 재래시장이지만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래서 그 125개의 점포 앞이 아주 그 전부 그 대리석으로 잘 깔았는데 제가 어느 그 우리나라의 유명한 최고의 호텔 그 사장님도 거기 갔는데 시장 바닥인데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나 라고 얘기하셔서 그 집 앞도 그래. 이오마타네 집 앞도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 그 가게 안팎이 너무 깨끗한데 뭐 비결이 뭐예요? 그랬더니 일단 저녁 때 6시에 장사가 끝나면 니시키상은 6시, 5시 반이면 다 장사 끝나기 시작합니다. 6시 다 닫아버려요. 그래요. 우리하고 틀려요. 하루에 5만 명이 옵니다. 니시키상에 관광객이. 물론 단골손도 많죠. 교토에. 6시 장사 끝나면 전부 고무옷을 들고 나와서 솔로 박박 닦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면 또 다시 닦습니다. 어저께 저녁 6시 닦았는데 아침에 또 솔로 고무옷을 들고 닦는 거예요. 나는 그 아침 6시 닦는 게 혹시 거짓말인 줄 알고 그 다음날 아침에 5시 50분에 와봤어요. 진짜 6시 되니까 가게 주인들 나와서 전부 호수 들고 와서 물 뿌리고 다 닦아주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 시장 전체가 청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시장 바닥이 질척질척하고 뭐 배추, 열무, 다듬든 뭐 진흙이 묻어있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게 경쟁력이 있죠. 그리고 이 니시키 그 이오마타의 그 가게 안에 들어가 보면 실제로 그 가게에 좌석이 2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손님이 많이 온 날은 좌석이 없어요. 기다렸다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2층, 3층으로 좀 증축도 하고 뭐 손님도 많이 받고 그렇게 하면 게 낫지 않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바로 이 식대로 제가 열심히 해서 이쇼겐메이 해서 아침 6시부터 청소해서 저녁 6시 장사 끝나고 열심히 연구해서 앞으로 400년 더 가는 게 목표입니다.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아들이 고베대학 식품공학과 지금 다니고 있는데 곧 들어올 겁니다 라고 그때 얘기했어요. 들어왔어요. 지금 들어와서 걔가 일하고 있는데 걔도 벌써 1000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토의 천년 상인 500년 1000년 된 상인들이 괜히 500년 1000년 상인이 아니고 22대를 400년간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하면서 가게를 창업했다는 게 바로 이 대단한 정신이다. 이게 일본 사람이다. 그 산 예의 하나가 이오마타 초밥집이다. 고향인 이오를 400년 전에 시코쿠에 이오를 한다고 했습니다. 깡촌입니다. 아주 시골이고 이오를 떠나서 400년에 교토에 와서 초밥집을 열어가지고 지금까지 400년 한다. 인내심도 대단하고 자기네 맛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대단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관리도 대단합니다. 술, 담배도 안 하고 꼽수도 안 치고. 담배 왜 안 피냐고 그랬더니 담배를 피면 고등어 초밥의 이 쌀맛을 이 혓바닥으로 평가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안 핀답니다. 자기 조상부터 딱 담배 피는 사람이 없었대요.
이런 거 하나 같은 아주 자기의 철저한 관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자, 오늘은 첫 편으로 이영호타 초밥집 402년 역사의 교토 니시키시장 안에 있는 가게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좋은 가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